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늘은 순창군으로 달려왔습니다. 최영일 군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표 농어촌 기본소득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창이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0월 20일 날 농식품부에서 금번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이와 유사한 시험 경험이 있는 자치단체가 선정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순창군은 민선 8기 첫 번째 1호 공약이 보편적 복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편적 복지는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 동자통장, 어르신들 일자리, 어르신들 임용비, 그리고 어르신들 마지막 사후의 장제비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순창군이 가장 잘 해왔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경험칙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비가 40%고요. 네. 도비와 이제 군비를 포함해서 예산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발표는 농림부 안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그렇죠. 이런 매칭 구조 비율이었는데 예. 지금 발표는 각 광역단체별로 18%로 발표는 되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약 24% 정도로 상향을 해서 2년 동안 233억 정도 협의를 앞으로 해야 될 내용으로 예. 전북도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사실상 필요한 재원이 1년에 204억씩 제가 408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순창군에서 1년에 200억 이상을 현금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순창군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 속에 농민수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농민수당 재원이 약 군비 확대 직불금 약 103억 정도 됩니다. 아하. 그럼 이 예산만으로도 한 50%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던 것을 왜 끊고 이걸로 바꿨어? 예.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네네. 있죠. 그런데 다 끊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농민수당 60만 원은 전북 14개 시군에 300평 이상의 논이나 밭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취임하면서 거기에 내 임기까지 200만 원을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었고 예. 그 공약 목표액이 올 12월 말이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 중에 140만 원을 뺀 나머지 60만 원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월 15만 원에 플러스 12달 하면 180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180에다 60만 원을 플러스하면 240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총액으로 따지면 개인당 농가는 금액이 40만 원이 더 늘어나고 네. 일반 우리 순창 국민들은 아예 받지 않았던 지원금을 180만 원 새로운 소득이 잡히는 거죠. 1년에. 네. 8가족이 같이 사는 집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 네네. 충분히 지역 순창의 경제. 그러니까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건 지역 경제, 지역 공동체,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포퓰리즘 비판도 하고 네네. 있습니다만 순창의 경제 그리고 순창의 소멸 위험에서 이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현금성 지원을 해왔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맞습니다.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군 일의 처음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금성 지원이기는 하나
현금성으로 끝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지역 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인데, 반드시 이 사업 종료 이후에는 정부에서 원하는 성과가 도출이 돼야 됩니다. 지역 내의 총생산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지역 내에서의 인구 변화도 뚜렷해져야 되고,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하게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과로 나타나줘야만 다음에 확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군수가 굉장히 그렇죠. 크다. 예. 그래서 하루만 즐거웠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인 오늘부터는 네, 네, 그렇습니다. 더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것도 돈을 주는 정부도 충분히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순창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는지, 인구가 정말 유입되는지, 네. 경제가 활성화되는지 네.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만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올해 그러면 이제 내년 지급 전까지 뭐 준비해야 될 일들은 별로 없습니까? 지금부터가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면 그냥 단순하게 나눠주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따른 농림부 차원에서 계속 가장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부정수급자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마을 이장님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소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 이전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지금은 인터넷으로 주소 이전을 해버리니까, 그 전에 과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통리반장 조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불편을 없애고 인터넷으로만 주소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주자. 실거주자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소는 있는 거. 중요하네요, 이건. 그래서 실거주자를 한 달 내내 여기 사는 사람을 볼 것이냐, 아니면 대학생, 아니면 직장인이 금토일, 한 달에 금토일 4주 동안 온 사람도 실거주자를 볼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마을에서 운영위원을 돼서 실질적으로 선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에는 이분들이 언제부터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조례상으로는 농림부 지침은 30일 연속, 주소 이전해서 30일 연속 거주하시는 분으로 돼 있고, 우리 순창군 조례는 1년 이상 거주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한 달과 12달이면. 그래서 순창군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이거를 한국조폐공사, 지역농협, 그리고 전북은행, 이 농협 간에 카드형하고 모바일형하고 이런 지역화폐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신청해야 돼? 벌써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는 지속 가능한 순창, 즉 이 사업이 끝난 뒤에 공유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간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내년 1월부터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거주자가 아닌, 물론 요즘 인구의 개념 정의를 내릴 때 정주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은 다릅니다. 아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다른 개념 속에서 실제 지역에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농림부에서 가이드라인 2가지를 줬는데, 네. 군인은 나가 있으니까 안 된다. 주소는 여기 있어도. 그리고 주소는 여기 있어도 와상 환자, 요양병원에 가 계신 이 두 부류는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으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2년간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주민들이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는데, 체류 기간이 얼마나 돼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 아니면은 정말 살아야 지급을 해주는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긴급 회의를 해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최소한의
주간지를 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자격이 있구나. 이건 내일 신문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또 지역인 순창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찌 되었든 힘든 과정은 남아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저희 군의 비전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거든요. 네. 우리가 계획했던 농어촌 기본 소득이 실현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가 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창군의 최영일 군수를 만나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전 농민의 사무처장이셨죠? 김정용 전 사무처장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지금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있는데 네. 바쁜 시간 속에 저희를 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논은 많이 쓰러졌네요. 네, 이게 좀 나락이 잘 돼가지고 또 몰랐는데 처음 심었는데 비만 오면 계속 눕네요. 또 싸납게 오니까 야. 비가 이게 차분히 내리면 괜찮은데 그냥 시간당 막 3, 40mm 이렇게 쏟아버리니까 그렇죠. 누워버리더라고요. 야. 참 이게 너무 잘 돼도 그렇고 물론 이제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나 예년에 비해서 좀 수확 시기가 조금 늦는 점이 있죠. 네, 지금 계속 뭐 가을 장마, 여름 장마보다 더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벼는 또 이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또 이번 주 지난주에 계속 일주일 내내 오고 이러면서 수확이 지금 한 일주일 이상 더 늦어진 것 같아요. 예. 아직 논에 보니까 물기가 많이 있고 질퍽질퍽합니다. 일하기도 뭐 더 좋은 조건은 아닐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모를 지금 나락을 결 방향으로 해서 지금 더 일도 더 작업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러면 이제 또 콤바인이 막혀가지고 그렇죠. 이 쓰러진 방향으로 벼야 그래도 그나마. 예. 저희가 오늘 나온 이유는 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에 전국에서 많은 군 단위가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우리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네. 전국에 7곳, 전북에 1곳, 그 순창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반가워야 될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반갑고 뭐 그러긴 한데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요? 일단 이게 이제 지역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건데 이 열악하잖아요. 지자체가 열악한데 이 정부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하고 지자체의 군비 비율이 굉장히 이제 군비가 높게 돼 있고 또 도비가 원래 30%인데 또 도에서는 12%, 18%밖에 안 한다고 네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떼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자기 그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자체가 안아야 될 예산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농민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급되는 것들이 자칫 이렇게 통합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돈 같으나 다 세금이고 그렇죠. 또 국비 40% 도비와 군비로 나뉘는데 군비가 부담해야 될 퍼센트가 굉장히 높고 이건 뭐 순창의 최영일 군수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아울러서 이게 정말 지역 경제, 지역 공동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고 1인당 국민 소득과 지역의 선순환 경제 속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주소만 옮겨놓고 또 돈을 타는 그런 실거주자가 아닌 사례에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가짜 농민들이 막 있잖아요. 뭐 잡아내지 못해서 그러긴 하는데 주소만 이렇게 하고 사실은 광주나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 이제 타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거주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뭐 그런 하여튼 가짜 거주민들이 뭐 꽤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라도 주소라도 옮겨놓으면 왜냐면 이제 지역 인구가 이제 그렇게 늘어난다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긴 한데 실제로 이게 진짜 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라면 네. 나가서 살 사람들이 안 나가기도 하고 또는 귀농귀촌을 고민하신 분들이 더 쉽게 접근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도움이 이쪽 저쪽으로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자면 정말 내가 순창에서 살아야 될 이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의 실제 이 농촌 기본소득을 받으셔야만 이 돈이 순창에서 쓰여지고 어차피 순창에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우리 지금 수확하는 시기에 또 올해의 쌀값 걱정과 더불어서 기대도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월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 2년간 지급이 되기 때문에 360만 원. 그다면 엄청 큰 돈입니다. 이게 순창 군민으로 봤을 때 약 9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예. 그 돈 재원을 어디서 만들까요? 아니, 이렇게 쓰이는 돈이, 예. 이제 뭐 재원 마련도 국비와 지방비와 또 이 군비가 있겠습니다만, 지역화폐를 받게 되면 우리 김정용 전 사무처장님 가족이 몇 분이세요? 저는 애들까지 해서 5입니다. 그래도 많이 받으십니다. 그것도 꽤 됩니다. 예. 예.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농민회를 대표해서 활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농산품 좀 많이 구입하는 데 쓰셨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이분들이 또 생필품 그러죠. 사고 이게 정말 선순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900억이라는 돈이 지역에서 풀리면 소상공인들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제 살림하는데 여러 가지 뭐 물품을 사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살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 농산물을 사려면 사실 이제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게 지역화폐는 또 이제 무슨 30억 이상 매출이 되면 또 사용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순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용이 안 되니까 농산물을 살 때가 마땅히 이제 5일장이나 가서 산다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풀어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또 이제 대형마트까지 풀면 다 그리만 몰려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어려워진다 뭐 이런 또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딜레마 같은 건데 이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진짜 지역 농산물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취급을 하니까 물론 이제 또 다른 마트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긴 한데 거기는 주로 지역 농산물보다는 이제 다른 데서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대형 마트나 대형 백화점 또 하나로마트 안에서도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러죠. 농산물.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과 직결되는 소비로 이루어져서 이게 선순환됐으면 하는 바란 점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순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한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여기 순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대한이라고 합니다. 예. 시골에서도 이렇게 뭐 다른 뭐 직종이 종사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돈 나오는 데가 한정돼 있다 보니 예. 뭐 아무래도 생활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다들 좋아를 하시죠. 우리 지역 특산물뿐만 아니라 많이 좀 이렇게 수확철 맞이하신 그 수확물 예.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소비가 좀 촉진될 수 있도록 많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소비도 그런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해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순창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인 오은미 진보당 의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순창이 전에도 인구 소멸 지역의 가장 1위였고
또 지역 발전 지수도 보면 통계상으로 보면 10계단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순창이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부합해서 이번에 성장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또 그런 여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최종 7개 지역에 또 선정이 되어서 기쁘면서도 또 뭔가 그래도 우리 순창이 뭔가 지속 가능성 있는 순창으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또 남아야 할 이제 숙제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그렇죠. 크고요. 그리고 지금 농림부가 이걸 이제 농식품부가 이걸 주관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행안부가 원래 취지대로 행안부가 가져가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게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지방의 재정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근데 다른 제수당들, 뭐 농민수당이나 아동수당이나 이런 걸 뭐 축소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시켜서 이제 기본소득을 지원할 그런 이제 계획도 어렴풋이 제가 이제 듣기도 해서 그러면 안 된 거잖아요. 사실 이거 주기 위해서 다른 거 기존에 줬던 것을 뺐으면 없애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도의원이시잖아요. 국비 40%와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나온 내용대로라면 김관영 지사의 도정에서는 18%. 네, 18%. 그럼 나머지 42%. 42%를 군이 내라. 네. 그 돈이 400억이 넘는 돈입니다. 1년이면 한 20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억이 넘죠. 200억 넘죠. 예.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순창군이 시범사업에 선정이 된 기쁜 소식도 잠시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도의원이시잖아요. 국비 40%와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나온 내용대로라면 김관영 지사의 도정에서는 18%. 네, 18%. 그럼 나머지 42%를 군이 내라. 네. 그 돈이 400억이 넘는 돈입니다. 1년이면 한 20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억이 넘죠. 200억 넘죠. 예. 예. 그 원래대로라면 4대 3대 3 정도를 그렇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순창군이 시범사업에 선정이 된 기쁜 소식도 잠시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중복되거나 이름만 바꿔서 또 안 주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될 텐데 도비를 좀 더 증액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창군 재정 자립도가 한 15%밖에 안 그렇죠. 되거든요. 네. 예. 원래 그러니까 국비 40, 뭐 도비 30, 또 군비 30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지침을 보냈더라고요. 그 문서를 보니까 공문을 보니까 18%로 도가 그 부담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해당되는 지역의 7개 군의 도의원들이 발작했죠. 이제 발끈해가지고 안 된다 했고 결국 나중에 이제 이거 초치인 거 아니냐,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래 도가 그 7개 군의 한 개 면을 선정해가지고 시범으로 내년부터 그렇죠.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하니까 또 공문을 그렇게 내려줬어요. 그래서 발끈해가지고 이제 계속 요구를 했더니 나중에 저는 30으로 다시 되돌아간 줄 알았는데 전 어저께 그걸 보고 알았어요. 18%더라고요. 뒤통수 맞은 격이어가지고 이게 전라북도가 이게 농촌에 대한 이 어떤 마음 씀씀이나 그것은 결국에 이제 재정 지원이잖아요. 이런 게 너무 여전히 아직도 박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27일 날 회의하면서 5분 발언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아마 우리 뭐 꼭 순창 군민이 아니어도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 속에서 국비 40% 그리고 나머지를 도비와 군비로 나눠야 될 때 순창군의 재정 자립도나 이 여건들을 봤을 때 이 도가 좀 도와줬으면 그쵸. 시범 사업이 잘 돼서 순창의 사례가 우리도 6개 시와 8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제 군들까지도
확장되는 개념 속에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받으니까 배 아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방 소멸 속에서 우리 지역이 함께 골고루 균형 있게 살기 위한 정부의 취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오은미 순천을 대표하는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 화폐로 이것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생산자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도 돌아가고 또 지역의 이제 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도 들어가면서 또 우리 면 단위까지 이것이 이제 녹아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스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이 예산을 이만큼 지원했는데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이것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 단위, 그리고 마을에서 내가 농산물 조그마한 밭에서 생산했던 농산 어떤 뭐 채소나 이런 걸 갖고 났었을 때 그 어머니들이 그 시장에서 내놓고 팔았는데 그게 이제 소득으로 잡혀지고 맞아요. 이 왔을 때 뭔가가 이게 이 의미가 살아나는 거고 지역의 경제가 밑바닥에서부터 그렇죠. 활성화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매달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어떻게 써야 될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서 어떤 소비가 내 우리 군과 내 면에 도움이 되는 소비인가 아마 이제 알아간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몰리잖아요. 뭐 마트, 식당 네. 이런 데도 몰리는 거에 많이 좀 염려하시고 경계하시더라고요. 네네. 아까처럼 생산하시는 분들, 그렇죠. 농업 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생산자들한테 또 돌아가고 자영업 하시고 크던 작던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도 이것이 골고루 돌아갈 때 이 의미가 있어야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는 효과. 그리고 어제 벌써부터 나 순창으로 지금 이사 가도 받을 수 있냐? 네. 이사 오시라. 그런 효과를 노리고 네. 지금 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지역민들도 뭔가가 기대감도 크고 그렇죠. 반가워하고 또 타지에 계시는 이제 고향 분들이 그렇죠. 고향으로 귀향하는 거죠. 예, 네.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네, 어떤 네. 가능성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순창군을 대표하는 오은미 진보당 도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